그 교육이 변동이 일어난 해고요. 사실 그게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교육장관을 지낼 때 이 교육에서 이거는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못 바꾼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95년부터 계속 교육 정책을 관여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안 바뀔 것 같고 내가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상수가 다 변수가 됐습니다. 교육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무엇을 가르칠지와 어떻게 가르칠지인데, 무엇을 가르칠지도 근본적으로 다 바뀌고 있고 바뀔 수 있고, 또 어떻게 가르칠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가 다 바뀌는 거니까 교육은 정말 이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차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1, 2, 3차 산업혁명 동안 교육은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교육은 그냥 소위 공장 형식으로 계속 표준화된 모델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들어오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성도 함량이 잘 안 되고 낙오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중간에 맞춰져, 아까 말씀하신 그 평균에 맞춰져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화된 교육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개별화된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탑 대학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는 탑 프라이빗 스쿨들만 개별화된 리소스가 풍부하니까 할 수 있고 또 아주 우수한 아이들만 받으니까 개별화가 되는데요.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개별화 수업을 받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왜 가능해졌는가 하면 그 AI 튜터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AI가 그 튜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교사가 기존에 하던 학습 강의 같은 것들이 다 AI 튜터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AI 튜터라는 게 지금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ITS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인텔리전트라는 게 이제 AI라는 뜻이잖아요. 그 튜터링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 이제 튜터니까 사실 그래서 AI 튜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AI 개인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놀랐던 거는 이 AI 튜터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초등, 중등에서도 한 20%, 30% 학교들이 이 제품을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거의 모든 기초 과목들을 다 AI 튜터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이게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육 강국인데 왜 이 시스템이 우리가 한 7, 8년 정도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 8년이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이니시에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가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AI 튜터가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제가 3개의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다 막혔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어떤 아이는 3학년 때 배운 걸 몰라서 못 풀고 어떤 아이는 2학년 때 배운 걸 몰라서 못 풀고 1학년 때 배워서 몰라서 못 푸는데 그냥 교수님이나 교사들은 그냥 4학년 진도를 쭉 나갑니다. 3학년 걸 다시 가르쳐 주는 분이 없고 2학년 걸 다시 못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량 생산형이고 표준화됐기 때문에 뻔히 아이들이 모르는 게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따로따로 못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개별화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AI 튜터는 그 기능이 3가지입니다. 일단은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산타 토익이라고 지금 한국 제품입니다. 토익을 AI로 가르치는 제품인데 거기 제품을 처음에 앱으로 다운받으면은 6분 만에 얘가 사용하는 그 소비자가 토익이 몇 점인지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몇 시간 공부하면은 몇 점에 올라가는 걸 예측을 하는데 95% 확률로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진단이 정확한데요. 단 6분 만입니다.
수학을 하는 뭐 스코럴이라는 중국 제품인데 거기는 CEO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AI 튜터를 활용해서 10문제를 가지고 아이들 학력을 진단하면 그 아이를 3년 동안 가르친 교사보다도 훨씬 더 잘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CEO가 딱 장담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 도전장을 낸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아이들을 진단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진단이 딱 되면 얘는 1학년 걸 몰라 그러면 1학년 컨텐츠를 주는 거죠. 얘는 2학년 거를 몰라 그러면 2학년 컨텐츠를 줍니다.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딱딱 제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대시보드에 띄워줍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앉아가지고 이 클래스에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제 AI 튜터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얘가 몇 시간 공부했고 지금 어느 문제에서 막혀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고요. 클래스가 뭐 한 30명이면 30명 애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어느 문제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교수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훨씬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개별화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수나 교사들은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뭐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개별화된 학습을 디자인해주는 디자이너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AI 개인 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튜터는 진단하고 학습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수들은 맞춤 학습을 지도하거나 우리가 최근에 프로젝트 학습 많이 얘기했죠. 아까 창의력 이야기할 때 프로젝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대학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프로젝트 학습도 할 수 있고 창의 인성 교육, 뭐 멘토링도 다 합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룸의 탁사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이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중심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플라이하고 애널라이즈하고 이벨리에이트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거의 못하고 그냥 이제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잖아요. 보통 수업은. 근데 만약에 AI 튜터를 맡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AI 튜터가 이걸 해주면 교수님들은 훨씬 더 창조적인 걸 다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휴먼 커넥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이거 그래서 처음 하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AI 튜터하고 하이터치 하이텍이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 사실 이제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식을 암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컨셉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나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나 휴먼 리터러시 이런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읽고 쓰고 계산하고인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해야 되는 문해력이라는 게 일단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테크놀로지니까 뭐 AI를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적인 역량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량을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고 이 기반 위에서 사실은 이제 문영희 장관님 이야기하신 크리에이티비티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소수의 엘리트들 하버드 분석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나 뭐 크리티컬 띵킹 협력하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새로운 이제 이런 역량들이 사실은 그동안 교육학에서 그냥 소수의 엘리트들에 대한 역량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두를 위한 이제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AI 튜터가 들어오고 AI 튜터를 활용하면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바뀐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이제 교육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인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뭐 조금씩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바꿔가지고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고 이제 그 시기가 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2015년에 글로벌 활동을 하면서 마침 이제 제가
KDI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1년 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지금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엄청납니다. 6만 5천 명 학생이 이미 12개 과목에서 이 새로운 하이터치 하이텍을 시도를 했고요.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뭐 인도나 중국도 지금 하고, 중국은 특히 이 AI 튜터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웬만한 AI 그 튜터 회사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교육협회를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방식이면 뭐 미국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제가 7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베트남 이제 교육부죠. 교육부하고 그 영국의 이제 DP들하고, 영국의 원조부입니다. 원조부, 영국은 원조하는 게 이제 부서로 돼 있죠. 그다음에 ASU의 팀들이 들어오고, 매크로힐은 이제 그 이 AI 튜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한 학기 가르쳤는데 2년간의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들 이제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하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루과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대학 컨소시엄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 베트남에 4개 학교를 하는데도 사실 5억이나 들어가고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속도가 도저히 안 나니까 정말 스케일러블하고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컨소시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학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한 5, 6개 학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20개, 30개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도 있고 전문 대학도 있고 이제 대학원도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I 국제대학원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연대나 고대가 지금 하고 있고, 전문 대학이 사실은 기초학력이 굉장히 지금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실 지금 여기 5개인데 지금 한 15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은 아주대학이나 뭐 한성대나 또 여기 지금 한동대, 지금 총장님 계십니다만 한동대, 한림대 이런 데가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뭐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나 뭐 세종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이 알렉스라는 이제 그 글로벌 상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이제 다 좋은데 영어로 된 상품이다 보니까 대학 총장님들이나 뭐 대학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특히 뒤처진 아이들한테 일단 당장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뒤처지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수학이나 통계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과목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을 찾아보니까 사실 한국에 지사를 둔 센게이지나 뭐 피어스나 와일리 이런 데도 다 AI 튜터링 시스템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깨달은 거는 글로벌하게 보면 이런 그 퍼블리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마 그 공통점을 아실 텐데요. 그 교과서를 만들던 글로벌 퍼블리셔들이 다 이 AI 튜터링 서비스로 다 돌아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죠. 이 회사들이 보면 옛날에는 종이책을 팔다가 이제는 다 AI 튜터링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워낙 크고 또 한국의 에듀텍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해봤더니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산타토익 같은 경우는 리드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분들이 한 3, 40명 모여가지고 만든 AI 회사인데, 워낙 AI 솔루션이 뭐 다 어느 분야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적용해서 토익, 아까 말씀드린 그 토익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200만 정도 이렇게 지금 벌써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는 한국은 보면 이제 외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퍼블리셔들이 이제 그 대학 교과서를 팔다가 이제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한국은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뭐 천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이제 AI 튜터링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번 학기에 다 개발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다음 1학기에 개발하는 데도 있고 해서 수학하고 영어는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개발이 돼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그 회원 대학들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컨소시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디지털 상품이다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한 명에 따라서 이제 이게 구입을 하면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거든요. 구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학생 숫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 한 명당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상품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 뭐 5천 명에 제공하는 거나 10,000명에 제공하는 거나 사실 큰 비용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 이 디스카운트가 뭐 50%, 70%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격이 되니까 뭐 10만 원짜리가 뭐 2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 제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힐이나 이런 제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1인당 1불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 튜터링 서비스가 1인당 1불까지 내려가면은 완전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들도 워낙 학교들은 잘 안 바뀌는데 일단 대안학교들은 피부에 와닿으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탈북학교입니다. 하늘꿈 학교인데 여기 탈북 학생들은 학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교사들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탈북 아이들은 이게 모티베이션이 약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데 이거 AI 튜터 서비스를 가지고 오니까 선생님들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학교는 8교시에 이 AI 튜터링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8교시에 이제 아이들이 다 그거 가지고 하고 선생님은 뒤에서 이제 보기만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선생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 학력도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교 변화도 이제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저는 10년 내에 일반 학교까지 다 저는 갈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가고 있고 이렇게 다 가는데 우리만 빠져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교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구시 뭐 서초구 이런 데가 사실 제가 오전에 서초구 갔다 왔는데요. 구청장이 내가 저기 구청에 청소년 아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저학력 아이들 그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AI 튜터링 활용하겠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 성과 평가를 우리 아시아교육협회가 해주는 그런 이제 업무 협의를 오늘 했는데요. 얼마든지 그런 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에서 사실 한 서너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100명 아이들 하다가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500명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늘 회의에 와가지고 우리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청, 뭐 구청, 그다음에 뭐 제주도, 뭐 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단 정치인들은 성과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다 지금 도입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열의가 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뭐 반대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을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플랫폼 그 경제에서 보면 이제 이그니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쪽 플랫폼에는 대학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한쪽 플랫폼의 다른 사이드에는 이제 벤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벤더들이 많을수록 대학들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초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뭐 통계학, 화학, 경제학, 뭐 물리학, 생물학 다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말로 된 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알렉스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망설이는 대학이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여기 들어오면은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수학도 할 수 있고 또 전공 과목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들어오기가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대학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제 이 플랫폼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으니까 대학들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또 다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잘 이제 그 개발을 하면 대학들이 많이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플랫폼이 일단 이그니션이 됐고 굉장히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양장수처럼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가 시작됐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그 새로운 슬라이드를 그 좀 끼워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피사 성적입니다. 피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3년마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2018년 데이터를 최근에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피사의 그 프로피션시 레벨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비중이 사실 한국은 8% 뭐 7%밖에 안 됐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4%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은 20%, 25%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게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잠깐 할 때까지만 해도 한 7%, 8% 수준이었는데 지금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학교에 바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받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 프로피션시 레벨 1은 정말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특히나 가정 배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더 높습니다. 가정 배경이 하위 20%인 아이들은 4명 중에 1명꼴로 기초 학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대학의 이제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인터넷 접속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컨텐츠, 학습 플랫폼, 학습기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갖춰지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저는 국가 교육 어젠다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향후 한 10년간은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이제 그 AI 튜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대학의 위기는 뭐 당연히 학생 수의 격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학생 수가 격감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오는 학생들만 가지고 아이들을 받으면 대학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저는 황홍기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솔직히. 계속 그 경종을 울렸었고요. 지금 이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정부가 다 재정 지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립학교에 어떻게 정부가 다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새로운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하는 혁신은 소위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왜 파괴적 혁신인가 하면 기존의 대상을 그냥 잘 가리키는 거는 그냥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새로운 대상을 대학에 끌어들이려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어떻게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대상도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이 방역에 실패하면서 한국이 오히려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뚝이 터졌기 때문에 꼭 한국에 안 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본국에서 하고 한 1년은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1년은 뭐 캐나다 같은 데서 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규제는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하느냐인데 사실 퀄리티 있는 교육에 AI 교육의 핵심, 온라인 교육이 그냥 온라인 교육을 하면 퀄리티가 한정적인데 AI가 입혀지면 그러면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강을 그냥 쏘면은 그거는 그냥 교실 수업을 그대로 그냥 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AI랑 학습하게 하면 개별화가 되는데 AI 학습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제가 아까 ASU를 계속 말씀드린 거는 ASU가 3만 명의 학생에서 12만 명 학생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그 ASU가 아리조나 스테이트에 있잖아요. 아리조나 스테이트는 미국 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학력이 제일 낮은 주입니다. 거기 수학 실력은 정말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받아가지고 다 성공시키고 실리콘밸리에 다 취직시키는데
걔네들이 수학 실력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교수가 못 올리거든요. AI 튜터가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ASU가 사실 그 지역에 있으면서 명문이 된 건데 지금 3만에서 12만이 됐습니다. 한 5만, 6만이 해외 학생이고요. 온라인 학생입니다. ASU는 정부 지원도 10%도 안 받거든요. 굉장히 부자 학교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그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이 우리나라 대학들도 지금 있다. 그러니까 정부 너무 보지 마시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부에 있었지만 이런 새로운 가능성에 이제는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상은 평생학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ASU에서 제가 받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ASU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뭐 초중등,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그레이주에이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딱 끝나면 그때부터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거거든요. 대학은 라이프롱 러닝의 그냥 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ASU의 그 그림인데요. 이게 1학년 교과목입니다. 지금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코노믹스, 뭐 케미스트리인데 다 AI 튜터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AI 튜터가 그런데 회사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크로힐은 뭐 케미스트리하고 매스가 상품이 좋고요. 뭐 지금 피어스는 뭐 피직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이제 그 과목마다 그 베스트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쓰고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뭐 LMS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LMS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스태틱한 LMS가 아니고 개별화된 걸 할 수 있는 이제 개인 맞춤형 LMS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러려면은 기존의 대학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료 시스템에서 제가 사실은 부처에 뭐 있었지만 관료 시스템에서 혁신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료적이시거든요. 지금 대학의 행정 자체가 굉장히 관료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새로운 변화를 하자 그러면 다들 두려워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문화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문화가 관료 문화가 아니고 혁신가의 문화로 바뀌는 시대가 온 거고, 그렇게 되는 대학들이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제 K-에듀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K-방역도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 갖고 정말 사실 성공한 나라인데 왜 K-에듀는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죠. 뭐 가장 우수한 분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터치 하이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텍의 국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나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강하죠. 그다음에 하이터치도 뭐 BTS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 아시아교육협회에 SM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수만 우리가 뭐 K-팝 아카데미를 한번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K-팝을 배우러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K-팝을 배우러 왔을 때 걔네들이 국영수를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영수는 AI 튜터가 가르치고 K-팝을 우리가 잘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K-팝을 가르칠 때 기본적인 춤 동작이나 뭐 노래 같은 거는 데이터화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AI가 가르치고 정말 어드밴스 된 것만 정말 그 K-팝 우리 배출한 그 전문가들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를 찾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새로운 교육의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가면은 얼마든지 교육이 바뀔 수 있다. 교육이 그동안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바꾸려고 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시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빨리 뭘 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저는 사실 보수당이고 지금 이제 지보 정부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얘기하고 뭐 교육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지금 이제 길이 있다는 거죠. 사실 개방을 해야 되고요. 교육이 바뀌려면 일단 개방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듀텍 기업들이 학교로 들어와야 되고요. 대학하고도 협력이 훨씬 더 활발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이제 곧 이제 다 100%다 이제 공급이 됩니다. 아마 대학에서도 이런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이 에듀텍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학습 데이터를 이제 얻어야지 좋은 AI 튜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고 컨텐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내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테스트벳 스쿨이 필요하고 테스트벳 대학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총장님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에듀텍 기업들이 파트너로 얼마든지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텍 기업들을 파트너로 이렇게 제휴를 하셔가지고 개발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ASU의 모델이거든요. 이제는 그걸 이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공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시아 시장은 적어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면은 그 중국의 모델은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는 모델입니다. 아이들 막 이렇게 헤드밴드 씌워가지고 뇌파 측정하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이거 AI 기술을 뭐 이상하게 활용해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고 중국의 AI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도 견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강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우리 지금 이 플랫폼을 해서 이제 뭐 대학 컨소시엄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저는 뭐 수년 내에 한국이 AI 튜터 산업도 훨씬 더 커질 거고 대학이나 학교들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계속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답도 없는 걸 계속 지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솔루션이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도 저는 반대 못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벌써 이제 도지사 뭐 시장들이 벌써 이걸 잡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총장님들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